네, 이번에 우리 유지숙님, 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옛날에 먹었던 것이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먹는 건강식을 위해서 먹는 이 음식들이 다 제철 음식들이 구황작물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받아서 보니까 책 22페이지 보니까 구황작물 제철 달력이라고 있어요. 그 달력에 보시면 몇 월 달에는 어느 음식이 제철 음식입니다 하는 그 재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8월이잖아요. 지금 8월에는 고구마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제철 재료들이 딱 있는 거 보니까 와, 이거를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이면 이 철에 이걸 먹였을 때 가족들이 참 건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책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게 좋습니다. 몸에는 어떻게 좋고 피부는 어떻게 좋습니다 하는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서 만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야생 동물들도 질병에 걸리면 자기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약초를 뜯어먹고 이렇게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저자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가까운 사례로 제 가족을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혼인을 해서 시집을 딱 갔더니 저희 친정은 엄마가 이제 아산분이시고 아버지는 뭐 군산에서 나시고 이러셨으니까 뭐 음식이 그냥 뭐 별다를 게 없는 수수한 그 시골 음식이죠. 그리고 음식은 항상 어머니가 하니까 엄마의 뭐 대전이나 아산이나 거기잖아요. 그냥 멀건 국이나 그리고 이제 충청도 쪽이 약간 그 찌개 같은 거를 끓이면은 찌개인지 국인지 몰라요. 좀 멀겋게 좀 국물이 많은 그런 스타일. 그리고 잡곡밥, 그 다음에 뭐 계절에 나는 나물 같은 거를 이제 저는 평생 먹고 24살에 딱 시집을 가니까 시어머니는 서울 분이신데 궁중 요리를 전수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외출을 하시면서 새댁인 저한테 얘야 며느라 그래서 냉장고에 뭐 불고기를 재워놓고 뭘 재워놨으니까 저녁에는 그거를 차리거라. 그래서 네 어머니 하고서는 저는 이제 저희 친정 스타일이잖아요. 저 엄마 스타일로 딱 보니까 불고기가 굉장히 통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불고기를 다 푸짐하게 볶아서 커다란 접시에다가 이렇게 가득히 산처럼 싸놓고 뭐 냉장고에서 있는 김치랑 나물이랑 꺼내놨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딱 외출해서 돌아오셔서 딱 보시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얘 이걸 다 볶았니? 네, 너무 자신있게 이거 우리 일주일치인데 어머나 그랬더니 너네 친정에서는 이렇게 먹니? 그래서 내가 네 저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때려 먹어요. 저희 친정 그리고 또 약간 시골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한 번 먹을 때 때려 먹잖아요. 그렇게 찔끔찔끔 안 먹고 그래서 조기가 좋다면 한 짝을 사가지고서 그냥 조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거가지고서 한 사람 앞에 3개씩 4마리씩 먹고 저희 물론 다 그러진 않았지만 저희 집은 좀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기보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정말 물려가지고요. 한 달 동안 조기 생각이 안 나요. 오징어가 철이면 오징어를 한 짝을 사서 한 짝을 다 데쳐요. 툭툭툭 잘라서 초고추장을 밥사발에 놓고서는 실컷 먹어라 얘들아. 꼬막이 제철이면 꼬막을 한 자루를 삶아가지고 쟁반에다 주면서 실컷 까먹어라. 이런 진짜 때려 드셨군요. 네. 때려 먹는 스타일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워낙 서울 분이셔가지고 그 뭐 5대 영양소에 맞춰서 조금씩 해서 그릇에다 조금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분이셨는데 제가 일주일치 먹을 불고기를 한꺼번에 한 5번 정도를 다 볶아서 커다란 접시에다가 산더미처럼 싸놓으니까 어머니가 문화적인 충격을 우리 시어머니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제철에 나는 음식이 건강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전수받아서 우리 아이들과 남편에게 얼마나 열심히 해줬겠어요. 정말 빵 한 쪽도 다 집에서 쿠키 과자 뭐 우리 아이들은 한 5학년 6학년 될 때까지 짜파게티가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라면을 절대 안 먹였어요. 집에서 다 해주고 국수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뭐 엘러지라고 그러죠. 요즘 알러지. 네. 네, 신생아의 뭐 50% 이상이 요즘 알러지잖아요. 뭐 아토피나 뭐 이런 알러지가 있었고, 저희 남편은 63kg 나가던 그 젊은 총각이 이제 한 10년이 지나니까 거의 80kg에 육박하는 비만이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찌운 살 내가 빼줘야지. 네, 그래서 그리고 남편이 그때 혈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그랬죠. 고혈압, 당뇨, 뭐 그런 병들을. 근데 요즘은 아이들도 그런 병이 걸리기 때문에 성인병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10살, 11살 아이들도 그런 증상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사질환 혹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생긴 병들이 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6개월 정도 먹더니 남편이 너무나 그 불쌍한 표정으로 저한테 네가 찌운 살 네가 빼주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하고서 이제 제가 식이요법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그 일산에 살 때였는데, 그때 일산에서 잘 나가던 요리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뭐 예쁜 퓨전 요리, 그다음에 중국 요리, 뭐 양식 해서 온갖 세계 요리를 다 가리키고 예쁘게 테이블 세팅을 해서 꽃꽂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요리 강습을 따로 이제 그런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먹였던 아이들과 남편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거는 뭔가 먹는 거에서 잘못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책에서 배우고 또 생활협동조합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덜 먹자. 네, 덜 먹자. 그리고 예전처럼 먹자였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서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많잖아요. 그 소스를 다 버리고 오로지 우리 집에서는 간장, 된장, 고추장, 좋은 천일염, 그 다음에 집에서 직접 짠 들기름, 참기름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얀 것들을 좀 많이 버렸어요. 하얀 쌀, 하얀 밀가루, 하얀 식용유, 하얀 설탕들을 다 좀 100% 안 쓸 수는 없지만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전통적인 감미료인 엿이나 꿀을 쓰고 소금도 천일염을 쓰고 그렇게 이제 식생활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투덜대는 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부의 적이 바로 자기 제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원래 남편이 막 밥이 안 넘어간다는 둥, 뭐 제발 콩은 빼달라는 둥 막 그렇게 했지만 꿋꿋하게 식이요법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이 서서히 살이 빠져서 지금 다시 이제 60kg대가 됐고요. 혈압약을 완전히 끊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심했던 알러지가 찬찬 잦아들어서 지금은 뭐 다 성인이 됐지만 지금은 뭐 전혀 문제없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요리 교실도 건강 교실로 바꿨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그 하던 양식 요리라든지 중국 요리를 다 안 하고요. 건강한 요리로 바꾸면서부터 그때 오셨던 많은 수강생분들이 어머 선생님 제가요 딱 현미로 바꾸고 나서 화장실을 너무 잘 가요. 화장실을 잘 가면 여자들은 피부가 달라지죠. 예, 매일매일 쾌변을 보면 막 여드름, 뭐 여기 났던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토피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만 바꿔도 화장실을 잘 가시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그 다음에 거칠었던 피부들이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덜 먹자. 예전처럼 먹자. 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을까, 좋은 음식을 뭘 먹을까가 아니라 얼만큼이나 좀 덜 먹을까. 네.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중 요리 뭐 여러 요리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세팅을 아름답게 하는 요리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예쁘게 만드는 요리. 덜 먹고 이전처럼 먹고 백색을 멀리하고 네. 저절로 건강은 되찾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적어놓은 게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실천을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또 답변 궁금하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참 너무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앞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저하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제 식구가 약간 그 통통한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비만이나 다이어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뭐 사람이 다 똑같아서 그렇지만 적게 먹는 거에 저기를 한다는데 저는 밤늦게 제가 그 고기를 많이 먹어요. 소고기 같은 남자라겠죠. 하루집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인데 제가 우리 그 식구를 살을 찌게 한 일주일 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 저자님한테 우리 다이어트 식품 꼭 이거는 한 가지 정도 이렇게 권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 한 가지 요리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예전에는 못 먹어서 이렇게 배가 나오신 분은 부티난다, 뭐 사장님 같다 말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동네 사장님이 정말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모두 다 부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정말 부티가 나 막 그랬는데 요즘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그 탤런트들 보시거나 그 명사들을 보면 어찌 저렇게 똑똑하면서 인물도 좋으면서 몸매 관리까지 잘하는지 정말 부러울 때가 정말 많은데요. 어떤 한 가지를 먹어서 날씬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요즘 이렇게 종편 같은 거 많이 보면 나는 아세로라를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뭐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 효과도 있으나 그분이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외에 많이 움직이고, 그죠? 또 즐겁게 생활하시고 스트레스 좀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서도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음식 하나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또 몸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구황요리라는 게 사실 다이어트 요리들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토란, 그 다음에 보리밥, 그죠? 잡곡들, 그 다음에 묵요리, 그 다음에 마른 나물 요리들 이런 것들이 다 칼로리는 적고 영양가는 많은 그런 요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식을 바꿔서는 우리가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주식을 정제되지 않은 통곡식으로 바꿔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저희 남편이 한 15kg, 16kg 정도 뺐는데 그때 제가 권한 게 현미 채식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얀 밥을 현미로 바꿨어요. 근데 현미만 먹으면 좀 까끌까끌하다고 그래서 현미 찹쌀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그 계절에 나는 오곡들을 좀 넣었어요. 참 신기한 게 음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이 인간이 나약하고 자연이 위대하다는 게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그 계절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것들은 나물이라든지 새순이라든지 새싹들에는 우리 겨울에 부족했던 광합성이 안 돼서 부족했던 여러 가지 그 비타민들, 온갖 비타민들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고요. 여름에 우리 텃밭에서 먹는 그 푸성미들, 오이, 호박, 호박잎, 부추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몸을 보여주면서 우리 몸을 서늘하게 해주죠. 그래서 보리나 밀은 봄에 수확하잖아요. 그 보리, 그래서 5월부터 이제 밥에 넣어 먹지요. 그 성분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그 밥에 넣어 먹으면 우리가 열사병이라든지 열병을 예방하고 우리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오이, 수박, 참외 같은 것도 굉장히 냉한 음식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가을에 나오는 열매들과 오곡과 그 다음에 뿌리 채소들은 우리 성분이 평하고 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먹으면 겨울에 감기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땀을 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겨울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겨울에는 봄부터 여름, 가을에 걸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갈무리했던 음식들을 다시 말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불려서 나물로 볶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너무 밥을 조금 먹어요. 제가 볼 때는 밥 공기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했어요. 밥사발 엄청 저희 할머니가 물려주신 게 있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내 식구가 먹고도 남은 만큼 밥그릇이 컸어요. 예전에 밥을 정말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대신 반찬이 좀 부실했겠죠. 고추장 찍어 먹고 된장 찍어 먹고 이러셨겠죠. 근데 요즘은 밥 공기가 정말 예전에 무슨
뭐 요만한 종지, 간장 종지처럼 조그맣게 변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 너무 많이 막 계란부터 뭐 여러 가지 뭐 해물, 고기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서구 식단인 거예요. 유목민들은 옮겨 다니면서 채소를 기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가 거의 주식이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수만 년 동안 그렇게 DNA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에스키모인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채소가 없죠. 영하 50도인데 어떻게 채소를 키우겠어요? 채소는 안 먹습니다. 일생에 채소를 안 먹어요. 물고기만 먹습니다. 기름진 물고기, 뭐 고래 무슨 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참치 뭐 이런 거, 연어 같은 거.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알래스카에 가서 채소나 곡식을 안 먹고 삼시세끼 3년 동안 그 기름진 생선만 먹으면요 바로 죽는데요. 근데 왜 에스키모인들은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유전자도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근데 불과 우리는 50년 전부터 산업화되면서 서구의 음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대표적인 게 밀가루, 그 다음에 유제품들.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우유는 한 잔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또 기본적으로 계란은 한두 개씩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 특히 동남아, 이 쌀 문화권의 사람들은 쌀만 먹어도 쌀을 한 80% 먹고 20-30%만 다른 것들을 먹어도 건강하게 살게끔 우리의 장과 내장이 거기에 발달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 사람이 다리가 좀 짧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대장 길이가 1m 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만 대장이 이렇게 긴 걸까요? 육류는 몸에 들어가서 금방 산패가 쉽죠. 내장에 들어가서 고기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도 썩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대들은 빨리빨리 이거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으니까 오랜 시간 수천 년에 걸쳐서 장이 점점 짧아져서 장이 짧으니까 여기 위부터 배가 짧아지면서 다리가 그만큼 긴 거고요. 이 동남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뭘 고기는 가끔가다 귀하게 먹고 주로 잡곡과 나물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소화해도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식이 섬유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천천히 안전하게 소화하면서 장이 길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다리 짧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우리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리 짧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리 짧은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정제하지 않은 현미가 너무 힘드시면 오븐도미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밥을 좀 꼭꼭 씹어서 천천히 충분히 드시고 나머지 부식을 한 30%로 조정하셔서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고기나 생선이나 해물과 그 다음에 채소 반찬으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실 것 같고요. 아무리 현미밥이 맛있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현미 먹고 다 살이 빠졌는데 제가 풀무학교 다니시는 그 곽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홍성에 홍릉 마을에 가시면 거기에 또 유기농 하시는 분이 모여 사시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은 빼짝 마르셨는데 현미를 먹고 살이 찌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하얀 쌀만 드셨다면 잡곡을 많이 듬뿍 섞어서 그렇게 드시기를 권합니다. 네, 우리 조사님께서는 부군을 네가 찌운 살, 네가 빼달라라고 해서 체중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부인께서 통통하다고 하셨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예, 저자님 말씀드리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저자님께서 답변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제철에 필요한 영양소를 계절 음식이 자연이 주고 있다. 정말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지금 객석에서도 호응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데요.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북포럼 대전 86번째 순서 오늘 윤희신 작가의 자연올린 제철 밥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